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OTT 미시 콘텐츠의 간접 마케팅 효과 수용자 담론 기리의 셰프드 아시아 서울편을 중심으로 발표를 맡은 영남대 동아시아 문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박찬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 연구는 저희 이제 지금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박관우 교수님께서 이제 개인 중견 연구, 지금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연구의 수행 일환으로 이제 발표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아시아, 보시다시피 이제 동아시아 문학 박사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미디어에 대한 이렇게 전문적인 그렇게 전공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함께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약간 이제 오늘 다 전문가분들이 다 계신데 조금 이제 미비한 부분들이 보이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OTT 플랫폼은 어떤 이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고, 단순히 어떤 영상 유통 수단을 넘어서 국가 브랜드와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어떤 소프트 파워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제 K 콘텐츠가 그런 어떤 OTT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어떤 한류의 어떤 새로운 이제 그런 중심적인 플랫폼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주목한 것은 이제 음식 콘텐츠입니다. 이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어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18년부터 이제 어떤 해외 한류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하면 가장 이제 연관성이 높은 이미지로 K-팝에 이어서 이제 한국 음식이 2위를 차지를 했고, 이는 음식 콘텐츠가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소비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공간 형성, 정체성 공유, 관광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기리의 셰프들 아시아에 있는 서울편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 대상을 삼았는데, 그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 기리의 셰프들 아시아 서울편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이러한 경우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현상이 어떤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작용했음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연구는 어떤 글로벌 OTT 미시 콘텐츠가 유튜브 수용자의 담론 형성 및 관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에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을 했고, 이제 그 어떤 자세한 부분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리의 셰프들 아시아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미국의 제작사인 이제 보드워크 피처스에서 제작을 했고요. 이제 2019년 4월에 이제 넷플릭스 통해 공개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9개 국가의 어떤 길거리 음식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한 편당 거의 한 40분 가량 이제 하고 있고요. 이 한 편당 이제 어떤 각 도시의 어떤 유명한 길거리 음식들과 특히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스토리들을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큰 호응을 얻었는데, 특히 이제 한국 편의 경우에 이제 광장시장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어떤 길거리 음식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해외 유명 어떤 셀럽들이 광장시장 실제로 방문해서 이제 어떤 자기 SNS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5월에 또 EBS에서 이 광장시장 편 이제 극한 직업을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영상을 보면 이제 많은 어떤 외국인들이 이 광장시장을 방문해서 음식을 즐기고 또 이제 어떤 그걸 또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총 3가지의 어떤 문헌 검토를 실시를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OTT 플랫폼과 한국 미시 콘텐츠의 확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OTT 플랫폼이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이제 취향과 그 다음에 어떤 언어적인 장벽을 이제 많이 낮췄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용자들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어떤 장벽을 이제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국의 그런 어떤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예능, 이제 음식까지도 이제 어떤 OTT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장 사실 초기에 확산됐던 게 먹방인데, 먹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유튜브나 틱톡, 뭐 이제 한국에서 뭐 아프리카가 되게 유명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음식을 이제 먹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 기반의 어떤 음식 콘텐츠가 어떤 방문 행동, 음식 구매,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문화 마케팅 경로로도 구성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마케팅과 경험 경제 부분인데, 간접 마케팅은 이제 어떤 상품이나 장소, 문화에 대한 메시지가 직접적인 광고 형식이 아닌 감정적, 문화적 경험을 통하여 수용자 인식에 내면화되도록 하는 전략으로 감정 중심의 소비 환경이 일반화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OTT 음식 콘텐츠가 이런 감정 마케팅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시청자들은 어떤 음식의 색채, 조리 과정, 인물의 표정, 공간의 분위기 등을 보며 감각적인 어떤 몰입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콘텐츠 속 음식이나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호감 또는 선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이제 경험 경제 이론과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 경험 경제도 어떤 소비자들이 제품 그 자체보다 제품을 둘러싼 감정적 심리적 경험을 중시하며, 기업도 이런 어떤 소비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몰입 경험을 제공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콘텐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어떤 경험 경제나 감정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그런 사례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수용자 담론과 디지털 문화 실천인데, 사실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어떤 컨텐츠 소비 환경에서 수용자가 어떤 이제 단순히 이제는 수용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감정과 그런 어떤 문화에서 언어적으로 실천하는 참여자이자 의미 생산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튜버 같은 소셜 미디어 공간은 단순히 콘텐츠 유통하는 공간, 창구가 아니라 수용자의 감정, 평가, 문화인식이 언어로 표현되고 상호를 있는 담론적 장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런 콘텐츠 수용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담론 생산 행위로 보고자 했습니다. 이 담론이라 함은 단순히 어떤 텍스트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번역, 정체성, 격체체가 교차하는 언어적 실천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 수용자 담론은 개인적 취향과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집합적 의미 형성과 문화적 위치 설정의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유튜브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용자는 콘텐츠를 단순히 좋다, 맛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용자의 성격, 음식의 조리 방식, 장소의 분위기 등에 대해 정서적 반응과 문화적 판단을 언어로 구성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 문제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첫째는 이런 글로벌 OTT의 한식 미식 콘텐츠 시청자들이 어떻게 정서적 의미적 담론을 형성을 하고 시청자 반응에서 어떤 감정의 패턴이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수용자들의 생성 담론이 어떻게 잠재적 주제로 분류가 되고 이러한 주제에는 어떤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 프레임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기리의 셰프들 아시아 서울편에 대한 댓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수집 키워드는 넷플릭스 광장 마켓 서울 코리아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 서울 코리아를 했는데, 이걸 했었을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 수집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를 이제 광장 마켓 서울 코리아를 했을 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검색이 됐었고, 그리고 이 영상들 중에서 이제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외국인들이 촬영을 한 영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10만 회 이상 찾아보니까 23개가 있었고, 쇼츠까지 포함해서 그 23개에서 댓글 이제 7,762개가 수집이 됐는데, 이 중 영어 댓글이 5,969개만 저희가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는 파이썬의 이제 NLTK, 스킬런, 젠신, 커뮤니티 등 그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텍스트 마이닝이나 그런 이제 토픽 모델링 그런 분석을 이제 저희가 실시를 했고, 그 이제 분석된 방법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맥락 기반의 담론 해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은 총 이제 3단계로 나누시는데, 이제 단어, 의미 연결막, 토픽 모델링 이렇게 3단계로 저희가 이제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 단어는 단순히 어떤 빈도에 저희가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TF-IDF, 그러니까 의미 중심의 어떤 그 단어로 이제 저희가 먼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그 단어들 간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 간의 의미 연결이 어떻게 구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론형이 이제 되는지, 그리고 이제 토픽 모델링에서 그런 어떤 잠재가 어떻게 주제가 분류되고 있는지,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F-IDF를 한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속의 어떤 담론의 문화적 해석과 감성적 맥락 파악을 목적을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삼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상위 50개 단어에 대한 이제 TF-IDF를 이제 표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위 10개가 푸드, 러브, 비디오, 코리아, 마크, 라이크, 코리아, 굿, 이트, 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단어들 간에 이제 그걸 봤었을 때 크게 정서, 문화, 수용,
그 다음에 행동 유도, 플랫폼 제작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 간에 이제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이제 어떤 다른 단어와 이제 2회 이상 공동으로 등장한 이제 단어를 이제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 총 이제 2,245개가 나왔고 이들 간에 이제 연결된 횟수는 34,11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어 중에서 이제 TF-IDF 기준으로 상위 50개의 어떤 단어 간의 의미 연결망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아이젠벡터를 이제 중심성으로 이제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이 단어가 어떤 영향력이나 의미적 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이제 측정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이젠벡터로 저희가 그 지표를 이제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푸드를 중심으로 어떤 당연히 이제 한국 음식이니까 코리안이 이제 제일 좋지만 어떤 러브, 라이크, 굿 등의 어떤 긍정적인 단어들과 연결이 강하다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결망 분석에서 이제 디그리, 그러니까 근접, 그 다음에 매개, 그 다음에 아이젠벡터 이 세 개에 대한 중심성 기준으로 상위 30개를 이제 뽑아봤을 때 보시다시피 푸드 라이크가 동일하게 다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노드로 이제 기등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위와 4위가 순서는 좀 다르지만 코리아 그렇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을 뿐더러 이제 밑에 5위, 6위도 이트와 러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뭐 사랑한다, 좋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인들의 그런 반응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어떤 매개 중심성이나 그냥 이제 아이젠벡터 중심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것만 나온 단어를 이렇게 봤었을 때 매개 중심성이 이제 look, see, watch,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떤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 음식을 그냥 보는 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음식과 감정 간의 준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웨이 매니의 경우에 이제 아이젠벡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수용자들의 정서에 굉장히 깊이를 더하는 그런 정서적 강조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심성 지표 간의 어떤 상관성도 저희가 검증을 이제 봐야 돼서 그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를 했었을 때 이 히트맵이 이제 어떤 그 디그리, 그다음 비트위니스, 아이젠벡터 요 세 개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를 이제 시각화를 했었을 때 그 아이젠벡터 중심성이 이제 어떤 디그리 값과 이제 굉장히 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댓글 네트워크 내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이 이미 구조 상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매개 중심성과 아이젠벡터 간의 이제 상관계수는 이제 어떤 0.5 이제 중간 수준을 보여서 또 의미분과 연결 중개하는 단어와 핵심 단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를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루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일단 루뱅 알고리즘의 경우에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 모듈을 부분 밀접하게 연결된 노드로 식별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합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분석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루뱅 알고리즘을 저희가 기반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 결과 총 13개의 커뮤니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에서 9개밖에 나오지 않은 노드는 저희가 제외하고 총 7개의 이제 커뮤니티를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가 가장 많았던 이제 1번의 경우에는 한국의 장수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감동 구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특정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팬 커뮤니티 중심의 정서적 지짐이 감정 표현이 이제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한국 음식과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제 어떤 느낌, 수용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 이제 4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보시는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픽 모델링에 있어서 이제 어떤 최적의 토픽 수를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성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토픽 수를 추출했을 때 이제 3개가 이제 그 일반성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제 3개로 이제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3개의 토픽을 저희가 추출해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출연자 중심의 정서적 반응과 팬덤 남로.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인플루언서에서 이제 나오는 영상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본 시청 이제 어떤 시청자 수용자들이 이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나 이제 시장 공간에 대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관심을 이제 나타내고 있음을 이제 주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취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육회, 이제 거기 넷플릭스에도 육회가 나오는데 육회 같은 경우에 이제 날 것이기 때문에 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이제 사람들 경우에 이게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이제 나면서도 또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담론을 그런 생식 문화에 대한 이제 혼합적 반응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성에서 이제 P와 이제 비스 이제 이 시각화를 했었을 때 확실히 이 세 개 토픽 간의 이제 거리가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의미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2번이 굉장히 어떤 좀 많은 단어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시각 이제 관심이나 문화적 관심에 대한 이제 그 토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것에 대한 이제 감성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베이더를 실시를 했습니다. 베이더는 이제 어떤 단순히 이제 어떤 그냥 긍부정 이제 물론 분류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이모티콘이나 그런 어떤 대문 뭐 느낌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감성 전수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연구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베이더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5,969개 중 이제 3,919개가 이제 긍정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고 이제 1,409개가 중립 그리고 641개가 이제 어떤 부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떤 텍스트마인 기반에서는 어떤 음식 컨텐츠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몰입을 하고 취향자의 몰입을 하는 팬덤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반으로 했을 때 총 7개 이렇게 담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토픽은 3개였는데 그 3개는 이제 팬덤 기반의 감성 반응, 그 다음에 음식과 문화적 관심, 그리고 취향과 생식 문화 논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 분석은 이제 6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총 4개의 담론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팬덤형, 체험 지향형, 문화 충돌형, 문화 인식형으로 했는데 각각의 성격은 팬덤은 출연자에 대한 애정, 그 다음 시청자 출연자 간의 정서적인 연결, 그리고 체험 지향형은 관광시장 어떤 길거리 음식에 대한 체험 욕구, 그리고 문화 충돌형은 그런 생식에 대한 어떤 경계나 수용, 경계를 수용의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인식형은 이제 어떤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정서적 인상과 인지적 해석으로 저희가 성격을 불러지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목이 어떤 이제 간접 마케팅 효과가 연결을 시켰을 때 팬덤형은 출연자 공감 브랜드 연결 효과, 그리고 체험 지향은 이제 콘텐츠 투어리즘, 뭐 이제 소비 유도형의 정보 전달 효과, 그리고 충돌형은 차별화된 경험 욕구 자극 효과, 그리고 인식형은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적 공감 유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효과로 제가 연결지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연구에서 이 OTT의 어떤 미식 다큐멘터리가 실제 어떤 광장시장 방문과 온라인 담론에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컨텐츠가 음식 공간 출연자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와 행동 유도를 유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또 간접 마케팅 효과의 사례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식 컨텐츠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성적 반응을 유발을 하고, 특히 어떤 인플루언스와 연결이 될 때 활동적 반응을 형성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장시장 같은 특정 공간은 어떤 미식 경감을 결합하여 온라인 단어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정 음식은 또 이제 서구권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떤 혼합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이제 데이터 수집이 보시다시피 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수용자들의 문화적 배경도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은 이런 거를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히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컨텐츠를 좀 이렇게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면 좀 더 이렇게 그 컨텐츠 제작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글로벌 소비자와 소통을 할 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